자, 오늘은 익스플로이트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스테이지형 페이로드냐 아니면 비스테이지형이냐 하는 문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kb나 되는 페이로드를 고작 100바이트밖에 안 되는 공간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재밌는 퀴즈 같지만 사실 공격자들한테는 매일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페이로드 엔지니어링의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강력하고 기능도 많은 페이로드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취약점이 열어준 문이 너무너무 좁은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공격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스테이지형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딱 2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정찰병, 그러니까 스테이저를 먼저 보내는 거죠. 이 녀석이 제한된 공간에 쑥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 스테이저가 외부랑 연결을 해서 진짜 본체인 크고 강력한 페이로드를 메모리로 싹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주자인 스테이저의 역할이에요. 이 녀석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 통신 채널을 열어서 다음 단계의 페이로드를 내려받는 것. 그게 유일한 임무인 거죠. 아주 작고 빠르고 한 가지 목적에만 최적화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간이 좁지 않다면요? 굳이 이렇게 쪼개서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2번째 해결책, 올인원 접근법입니다. 이게 바로 비스테이지형 또는 인라인 페이로드입니다. 싱글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익스플로잇이랑 쉘코드의 모든 기능을 그냥 한 방에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랄까, 이삿짐을 조금씩 나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트럭 하나로 한 번에 다 옮기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네트워크가 불안정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추가로 뭘 다운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버퍼 공간이 아주 넉넉한 취약점이 아니면 써먹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히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시끄러워도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바로 이 전략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2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해요. 먼저 네트워크, 은밀성. 비스테이지형은 한 번에 다 보내니까 추가 다운로드가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탐지될 확률이 더 낮아요. 반면에 스테이지형은 어때요? 다운로드 중간에 인터넷이 살짝만 불안정해도 공격 전체가 실패해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똑 들어오죠. 초기 크기 보세요. 스테이지형은 몇백 바이트 수준으로 아주 작은데 비스테이지형은 수백 킬로바이트까지 가잖아요. 암호화도 그래요. 스테이지형은 크기 때문에 암호화를 넣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비스테이지형은 SSL/TLS 같은 강력한 암호화도 포함할 수 있죠. 물론 그만큼 복잡성이나 탄력성 면에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리고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고급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실행된 후에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메모리 속에 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반사적 DLL 로딩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윈도우 라이브러리 파일인 DLL을 변형해서 쓰는 기술인데요. 보통 프로그램은 윈도우의 로더라는 시스템이 실행시켜주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그걸 안 써요. 그냥 프로세스 메모리 안으로 자기가 알아서 스며들어가서 실행되는 겁니다. 디스크에는 아무런 파일도 남지 않아요. 그야말로 유령처럼 활동하는 거죠.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코드가 지금 자기가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해요. 둘째, 필요한 윈도우 함수들을 찾기 위해 시스템 파일을 직접 뒤져서 주소를 알아냅니다. 셋째, 그렇게 알아낸 정보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재배치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시작점을 호출해서 페이로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와, 이거 자기가 자기 뇌수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급 쉘코드 엔지니어링은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적 역량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철학이에요. 다른 시스템에 최대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공격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던데 그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핵심은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확보된 버퍼 공간의 크기예요. 이게 거의 모든 걸 결정하죠. 둘째, 스테이지 0은 좁은 문을 통과할 땐 필수지만 네트워크가 끊기면 끝이라는 약점이 있고요. 셋째, 비스테이지 0은 네트워크 상에서는 더 조용하고 TLS 암호화 같은 고급 기능도 넣을 수 있어서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사적 DLL 로딩 같은 기술을 쓰면 아예 메모리 안에서만 유령처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이 4가지를 저울질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언제 시끄럽고 불안정한 연결이 더 똑똑한 선택이 될까요? 그건 때로는 그 작고 위험한 길이 유일한 길일 때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들어갈 문이 바늘구멍만 하다면 결국 작은 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